미적분 원 단거나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분계수와 도함수를 공부합시다. 복습합시다. 문제 풉시다. 자, 용어 정의부터 시작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첫 유형은 평균 변화율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 걸음씩 들어가 봅시다. 먼저 평균 변화율이란 것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변화율이란 것의 평균인데요. 이 변화율이란 것은 델타 x분의 델타 y를 변화율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말로 풀어서 쓴다면은 델타 x, 델타 y라는 것은 x의 변화량 그리고 y의 변화량, 변화량이라는 의미로서 델타라는 기호를 씁니다. 그래서 변화량의 b, 이걸 변화율이라고 이야기했던 거고요. 이 변화율은 무엇과 같느냐? 선분의 기울기와 같은 겁니다. 자, 의뢰 모든 선생님들이 다들 그리는 그래프, 저도 보통 선생님과 다를 바가 없으니까 똑같이 한번 흉내내서 그려볼게요. 이런 y꼴 fx 그래프가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은 그냥 이 곡선 위로 점들이 깡깡깡깡깡깡깡깡 찍혀서 가는 겁니다. 점들이 이렇게 찍혀가는 거예요. 점의 궤적이 이렇게 선, 곡선 또는 직선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럼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은, 자, 요 이제 좀 색을 넣고 모양들을 박아야 되겠죠. 최초 이 점부터 시작했다고 합시다. 좀 더 진하게 이 점부터 시작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래, 색을 달리 가자. 이 점까지 이르는 왜 이렇게 굵어지냐? 요런 선분의 기울기가 있겠죠. 자, 그리고 녹색에서 시작을 했을 때입니다. 녹색을 시작했을 때 이 점까지 가는 또 이런 선분 기울기가 있겠죠. 계속 변화해 갈게요. 자, 파란색 점까지 갈 때의 이 점까지 도착해 갈 때의 선분 기울기가 있고, 자, 매 순간 선분 기울기가 변한다는 사실 아시겠습니까? 그 변화하는 계속 바뀌어가는 그 기울기들의 평균을 구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출발점으로부터 끝나는 지점까지의 이야기로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은 직각삼각형의 기울기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너가 지워지면 안 되죠. 요거 지워지지가 않네. 선택. 아싸, 지웠다. 색을 빨강색. 너도 빨강색. 여기도 빨강색. 자, 쌤이 뭐 꼼지락꼼지락 하고 있는데요. 뭐냐면은 직각삼각형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 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점 P라고 할까요? 이 점 Q라고 할까요? P라는 점 x의 값이 x1이라고 부르는 곳으로부터 시작해서 Q점 x의 값이 x2라고 부르는 곳, 그러면은 점 P의 좌표는 x1, y1, Q점의 좌표는 x2, y2. 그리고 이 y1과 y2는 그래프 위의 점이니까 fx1 그리고 fx2라고 바꿔 적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선분의 기울기를 구하겠습니다. 그걸 우리는 평균 변화율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 무엇과 같다? 선분 PQ의 기울기와 같고요. 선분의 기울기는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에서도 본 것처럼 델타 x분의 델타 y x2 빼기 x1분의 fx2 빼기 x1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두 점 PQ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와 같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유형 1을 다루기 위해서는 요 정도만. 평균 변화율을 물어본다.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선분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다. 어떤 선분? 두 점을 이은 직각삼각형에서의 빗변 기울기, 즉 직선의 기울기와 같다. 자, 문제를 보도록 하죠.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답니다. x의 값이 1부터 3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은 얼마가 되겠는가? 자, fx x제곱은 마이너스 5x 더하기 4라는 거 사실 그래프를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그려가는 겁니다. 원래는 우리가 풀 때는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는 거예요. x가 1일 때 어떤 대응되는 점이 있겠죠. x가 1일 때 1,f1에 대응이 됩니다. 이걸 그냥 우리끼리는 a점이라 할까요? b, x의 값이 3일 때 대응되는 점이 또 있지요. 너를 b 3,f3. 이 f1과 f3은 다 각각 구해주시고요. 평균 변화율은 이 선분 기울기를 구하여라고 하는 거예요. 선분 기울기. 그래서 3 빼기 1분의 f3에서 f1을 빼주면 정답 나오겠습니다. 고로 f1의 값 먼저 구해보도록 하죠. x에 1 대입했습니다. 1 빼기 5 곱하기 1 더하기 4. 그래서 너는 0이고요. f3의 값은 3의 제곱 빼기 5 곱하기 3 더하기 4. 3, 3은 9, 3, 15 더하기 4니까 원래 얘네들 마이너스 2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프였네요. 뭐 여튼 상관없습니다. 정확한 그래프 몰라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평균 변화율은 점에서 점 이은 선분 기울기다 식으로는 이렇게 표현될 수 있고요. 3 빼기 1분의 f3 0 마이너스 f1은 마이너스 2. 그래서 2분의 2 그 평균 변화율은 1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잠깐 순서가 바뀌었네요. f3에서 f1을 빼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에서 0을 빼준 마이너스 2 그러면 너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계산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다만 그래프를 안다면은 조금 더 원활한 계산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데스모스닷컴 사이트고요. y는 x 제곱 탭 눌러서 커서 바꿔주고요. 또는 오른쪽으로 커서 이동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5x 더하기 1. 그러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랍니다. 그래프를 좀 더 가져와서 확대. 다시 그래프를 캡처해 왔고요. 여기서 한번 관찰해 본다면은 자, 먼저 x의 값이 0일 때 대응되는 점, 1일 때 대응되는 점, x의 값이 1일 때 대응되는 점, 여기서 똥똥똥똥똥똥똥똥 따라 내려가니까 여기가 1,3이랍니다. 1,3에서부터 색깔이 겹치네. 그럼 녹색 똥똥 x가 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 여기 1,3이라는 점에서부터 어디까지 3이 될 때까지 3 여기서부터 여기가 1이었고요. 똥똥똥똥똥 또로도동 똥 여기까지 진행이 되어 갔습니다. 이 점. 요 평균 변화율 즉 선분 기울기 얘를 구하라는 거고요. 그림 지금 이거는 컴퓨터로 그렸기 때문에 아주 퍼펙트하지요. 잠깐 1일 때 0이라며 그래프 더하기 4구나. 쌤이 그림 잘못 그려왔네요. 이 더하기 1했잖아. 더하기 4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죄송해요. 근데 어차피 우리는 다시 얘기하지만 그래프 그려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래프를 그냥 상상하면서 이런 모양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푸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대강의 그래프 그려놓고 보는 건데 굳이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1,0이고요. 여기 1,0 그리고 3,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여기 마이너스 2에 대응되었다. 선분의 기울기 마이너스 1이 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이 있으면은 좋은데
뭐 정확한 그림은 그릴 수 없는 거고 이렇게 칸을 직접 우리가 셀 수는 없죠. 그래서 계산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 쌤 그림 필요 없나요? 아니요. 대강의 모양, 음의 기울기가 나올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정도는 그림으로부터 참고할 수는 있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림 없이 가급적 계산으로만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x의 값이 a에서 a 더하기 h까지 변한다. 이게 대체 무슨 말? a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것 뿐입니다. 시작하는 지점이 나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차함수 x제곱 마이너스 1, 어쩔 수 없다. 그래프 안 그릴라 했는데 그려야 되겠네. 참고 삼았어. 자, x제곱 마이너스 1의 그래프 쌤은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y 이꼴 x제곱 마이너스 1, 요렇게 x축, 요렇게 y축. 너가 0이면은 x축과의 교점 플러스 마이너스 1이고 y축과의 교점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x가 a이다. 자, x가 a, 여기가 a라고 하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a 더하기 h, a보다 조금 더 큰 h라는 크기만큼 더 큰 지점, 여기까지의 무엇을 본다? 평균 변화를 물었으니까 선분 기울기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선분 기울기, 이런 선분 기울기. 자, 그러면은 그대로 계산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자, 이 점의 좌표는 노란색 같은 거 색깔 좀 달리할까? 이 점의 좌표는 x의 값이 a일 때 대응되는 y 값은 a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이 점의 좌표는 x의 값이 a 더하기 h일 때 대응되는 y 좌표 a 더하기 h의 제곱 빼기 1입니다. 따라서 평균 변화율 델타 x분의 델타 y. 자, 이게 무슨 말을 한 거냐면은 델타 x 델타 a 요렇게 직각삼각형 구해서 델타 x 델타 y 보는 거죠. x의 변화량, y의 변화량. 자, 그러면 x의 변화량은 x 좌표들 사이의 차이, a 더하기 h라는 큰 놈에서 또는 오른쪽 있는 점에서 a라는 왼쪽 작은 것을 뺐습니다. 무조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 뺐다 그러면 y 좌표도 오른쪽 점의 y 좌표에서 왼쪽의 y 좌표를 빼주는 겁니다. a 더하기 h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a제곱 더 마이너스 1을 빼주겠습니다. 자, 연산 들어가도록 하죠. 분모에서는 AA 동일한 거 소거되니까 H만 남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소거되었네요. 전개하면 A제곱 A제곱 소거되니까 남는 거 2AH 더하기 H제곱. 따라서 H로 약분해 주세요. 2A 더하기 H라는 것이 주어진 상황에서의 A에서 A 더하기 H라는 것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 값이 된다고 합니다. 숫자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문자로, 명확하지 않지만 문자로 값이 표현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함수 fx에서 2부터 5까지 변하는 평균 변화율이 3이다. 즉 델타 x분의 델타 y 값이 3이라고 했으니까 이는 다시 식으로 써본다. 어떻게? 2부터 5까지니까 5에서 2를 빼줄게요. 그러면은 f5에서 마이너스 f2가 된 거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 직선 AB의 기울기를 구하여라. 함수 fx가 이렇게 그려 있다고 합시다. 그때 여기가 2, 여기가 5라고 우리끼리 약속하고 정하면 돼요. 이 점이 2,f2라는 A점, 이 점이 5,fb라는 B점, 얘네들을 지나는 평균 변화율은 선분 기울기라고 했고요. 선분 기울기. 자, 돌아가 볼까요? 평균 변화율은 선분의 기울기인데 이 선분은 또 확장하면 무엇과 같다? 두 점을 지나는, 아예 지나 버리는 직선의 기울기와도 같다고 했습니다. 직선 이렇게 좀 이쁘게, 요 직선의 기울기와도 같다고 합니다. 어때요? 겹치죠? 그래서 평균 변화율과 두 점을 지난 직선 기울기는 동일하다. 직선 AB의 기울기는 동일한 값 3이 된다 이야기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거는 뭐 계산이 사실 필요한 건 아니에요. 평균 변화율과 동일한 3이 됩니다.
따로 계산을 원하는 게 아니라 평균 변화율이라는 용어의 이해를 하고 있느냐, 그걸 확인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1-3번, 함수 fx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입니다. 그리고 직선 y 꼴 ax 만나는 두 점의 x좌표를 각각 알파 베타라고 한답니다. 말이 깁니다. 좀 끊어서 갑시다. 2차 함수가 있고요, 원점을 지나는 ax, 근데 a는 미지수니까 a가 변화하겠죠. 그때 교점을 알파 베타라고 이야기하겠답니다. 자, 이 x의 값이 알파에서 베타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의 값이 4가 된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찾을 수 있겠네요. 평균 변화율 델타 x분의 델타 y는 베타에서 마이너스 알파 했을 때 f 베타 마이너스 f 알파 하시면 되겠죠? 자, 요 값이 4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질문, 요게 이제 본격적인 문제의 최종 질문. x의 값이 0부터 알파 더하기 베타까지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여라. 어디 함수 y 꼴 fx 위에서. 자, 역시 이거 주어진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좀 활용해 보도록 합시다. 앞서 그렸던 건 좀 지우고요. 그래프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fx는 굳이 fx 안 해도 되긴 하지만 fx는 x제곱 뭐였지? 플러스 2x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 그리고 y 이꼴 y는 아니 어디까지 갑니까? y는 ax. 짠! 요런 그래프예요. 위에서는 y로 적어야 되나 봅니다. fx란 이름 빼고 x 아니죠. 상수 3까지. 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이런 파란색 그래프와 주황색 그래프, 색깔 좀 빨간색으로 바꿔볼까요? 빨간색 그래프. 자, a의 값이 변함에 따라 어때요? 그래프 직선이 뺐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이십니까? 그때 그래프가 만나는 지점들을 너무 확대했다. 자, 그 만난 지점들 왼쪽을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a 값들에 따라서 어때요? 교점도 나오는 거 보이십니까? 얘네들이 계속 변하는 거예요. a의 값이 음이 되어도 마찬가지, 양이 때도 마찬가지. 자, 이런 상황들인 겁니다. 그런 알파와 베타들에 대하여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대한 기타 연산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림은 대강 스케치 이해하는 정도로만 사용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그러면 우리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찾아야 되겠네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1학년) 때 했던 내용들 2학년 때, 3학년 때 다 쓰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했던 겁니다. 자,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꼴 0이라는 방정식이 있고, 얘네들의 서로 다른 두 실근이 x-알파, x-베타라고 한다면은 사실 여기에서 이미 근과 계수의 관계 공식이 유도되는 거예요. 항등식 구조 만들기 위해서. 두근 알파와 베타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와 같고, 두근의 곱 알파 베타는 a분의 c와 같다. 이 내용 기억하시나요? 자, 그럼 이 2차 함수에서 구하는 게 아니라 직선과의 교점을 묻죠. 그래프의 교점은 무엇과 같다? 좀 문제가 복합적입니다. 그래프의 교점이란 것은 연립 방정식의 근입니다. 다시 정확하게, 그래프 교점은 x좌표, y좌표 있죠. 그 교점의 x좌표가 방정식의 근과 동일합니다. x좌표를 알면 거기에 대응되는 y값도 추가적으로 알 수 있으니까 요거 하나만 찾으셔도 문제 없다라는 거고요. 따라서 우리는 문제 풀이를 위하여 y꼴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과 y꼴 ax라는 두 그래프를 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립하니까 x제곱 더하기 2항까지 다 처리해버린 거예요. 요거 좀 이렇게 이쁘게 적을게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꼴 0. 그렇다면 근과 계수의 성질에 따라서 두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는 a 빼기 2고요. 두근의 곱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요거였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 아, 너무 지저분하네. 베타 마이너스 알파. 두 분의 차를 구해야 됩니다. 합과 곱이 있네요. 합과 곱으로부터 차를 이야기하는 곱셈 공식의 변형. 할 거 맞네요. 여러 변형 중에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을 베타 더하기 알파와 그리고 베타 알파의 곱으로만 나타낸다면 이렇게 제곱으로 나타냈습니다. 플러스 2알파 베타 마이너스 2알파 베타 나오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4알파 베타로서 균형을 맞춰 주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을 계산해 주면은 베타 더하기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 해당되는 값들 숑숑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합은 a 빼기 2고요. 차는 곱은 마이너스 3이고요. 고로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4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 3, 4, 12 나오니까 16 되겠습니다. 16 요게 무엇이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에요. 따라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16의 거듭 제곱근 중에서도 뿔마 부호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베타가 알파보다 더 큰 걸로 했죠. 그래서 양의 값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베타는 알파보다 큰 녀석이니까. 자, 이렇게 구했습니다. 먼 길 돌아왔네요. 자, 이제 평균 변화를 구해야 되겠죠. 조금 내용 정리 겸 교통 정리. 그렇다면 평균 변화율 델타 x분의 델타 y는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바로 본식 풀이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분모로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루트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16 그리고 분자에는 f베타 마이너스 f알파입니다. f베타 요것도 해야 되는데 f베타 베타 제곱 플러스 2베타 마이너스 3과 f알파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 마이너스 3을 빼면은 여기서 바로 수정을 할게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동일한 거 사라지고 베타 제곱 이렇게 있으니까 요거 그러면은 자 쌤이 아이디어 하나 떠올랐어. 여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일단 내비둘게요. 자, 그러면은 분모는 여전히 베타 마이너스 알파고요. 분자에서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있죠? 합차식 그리고 2베타에서 2알파 빼는 거니까 2배 베타 마이너스 알파 그리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공통인수 서로 약분해 버립시다. 남은 게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2네요.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는 a-2였고요. 거기에 2를 더하는 거니까 정답은 A가 되네요. 굳이 복잡한 거 이야기할 필요까지는 없었던 문제군요. 자, 아직 뭐가 남았다. 뭐가 남았다. 자, 뭐냐? 이 알파에서 베타까지의 평균 변화율 요게 4였어요. 요게 4. 지금 요 얘기가 뭐냐?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평균 변화율이었습니다. 요 내용들 좀 지워주시고요. 최종 질문으로 가야 되네요. 문제가 끝인 줄 알았더니 기네. 세 번째 문제 답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0부터 알파 더하기 베타까지의 평균 변화율을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이 평균 변화율 델타 x분의 델타 y는 0부터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알파 베타 합 빼기 0분의 f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f 제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알파 베타의 합은 a 빼기 2인데 앞서서 a의 값이 4인 걸 알았으니까 너는 2 고로 2 빼기 0분의 f2 f2 계산할까요? 2는 4 더하기 2는 4 빼기 3 마이너스 f0는 마이너스 3 따라서 2분의 마이너스 3은 서로 소거되고요. 2분의 8 정답 4가 되네요. 이렇게 평균 변화율의 값이 4가 된다. 내용을 확인했습니다.